이제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임장, 어제 이제 제가 일산의 임장을 잠깐 다녀왔는데 조금 더 돌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 돌고 온 얘기를 제가 카톡으로 아주 짧게 남겨드렸지만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보면은 고양시인데, 일산은 고양시예요. 고양시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일산 동구, 그다음에 덕양구, 그다음에 일산 서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일산 신도시에 포함되는 건 사실 일산 동구랑 일산 서구입니다. 그중에 제가 다녀온 데는 여기 마두동, 백석동 이쪽이고요. 마두동 백석동 이쪽이 이제 백마학원가가 있는 이쪽이고, 이 백마역과 마두역 사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경의중앙선이고 여기는 3호선인데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후곡마을이 있는 쪽, 이쪽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산 신도시 하면 떠올리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는 여기만 다녀왔고요. 여기만 다녀와도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 사실은 대곡역 쪽을 좀 보고 오고 싶었는데 대곡역 쪽을 못 보고 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어제 이제 다녀온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기 신도시나 아니면 뭐 신도시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대형 호수 공원 같은 게 있어요. 일산도 일산 호수공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산 호수공원의 일산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이 되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잘 꾸며져 있고 산책도 괜찮고 구경 가기도 괜찮아서 일산 호수공원과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일산호수공원을 뭐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걸어서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조금 뭐 일산에 사시는 분들도 가까운 거리지만 차 타고 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슬슬 이제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신데, 어쨌든 일산에 이제 다양하게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뭐 없는 게 없을 정도, 종합병원도 많고요. 일산은 완벽하게 이제 모든 걸 갖춰진 신도시인데, 다만 분당에 비해서 확실히 가격 차이가 예전에 비해 벌어진 거는 거리 때문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직주 근접이다. 일자리와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아니면 혹은 거기까지 가는 교통편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당하고의 가격 차이가 예전에는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 어나더 레벨이 돼버려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일산과 분당의 가격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수도권이 좀 분석하기가 더 어려운 건 입지 가치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지방 도시는 사실 택지지구가 들어서 가지고 일정 도시가, 일부 도시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교통 수단이 어떤 게 이제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호갱노노의 개발호재 탭을 이제 보시면, 이게 GTX-A 노선이고요. 운정역, 그 다음에 킨텍스역과 대곡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역은 이쪽 후곡마을 쪽에 조금 더 가깝고, 여기가 이제 메인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고, 도보권으로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합니다. 마을 버스를 한번 타야 돼요. 이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도보권으로 가는 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조금 애매하고,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마을 버스를 타거나 뭐 버스를 한번 타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킨텍스역으로 가셔도 되고 대곡역으로 가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곡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쪽에 이게 뭐 버스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를 타면 이 마두동 백석동에서 여기 대곡역까지 버스를 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이 대곡역부터 삼성역까지가 세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GTX가 뚫리면 아마도 넉넉 잡고 한 50분 정도? 뭐 걷는 시간 다 포함해서 진짜 여유 있게 잡으면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면은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기 신도시에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오면 아마도 여기는 가격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도시를 갈 때 항상 그 도시의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항상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도시를 볼 때는 사실 호재가 별로 없어서 호재를 잘 보진 않고, 서울 경인에서도 제가 어떤 호재가 있는 도시를 투자하진 않지만 기왕이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하에 호재가 깔려 있는 도시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 조건으로 까는 거예요. 이건 호재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시들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 수도권 투자할 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입지 가치예요. 호재는 내가 나중에 좋아질 건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좋아지면 땡큐 내가 덤으로 얻는 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호재를 보고 여기가 개발될 거니까 지금 들어가 가지고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다만 호재가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호재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한 다음에 현재 지금 그 지역이 가진 가치가 저평가인지 그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저평가라고 판단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1주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을 접근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지방 임장도 물론 다니지만 서울 수도권 임장을 조금 더 많이 다니려고 요즘에는 노력을 합니다. 서울 수도권 임장을 많이 다니는 이유는 나중에 서울 수도권의 기회가 왔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 내가 어디를 가장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임장이 돼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그 지역의 포인트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지. 나중에 하락기 온 다음에 상승을 막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임장을 부랴부랴 다니려고 그런다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하는 타이밍에 나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그들이 막 달라붙을 때 그들의 잔치 때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갈 때, 막 김포 몰려갈 때, 자, 김포버스 출발합니다 할 때 막 우르르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김포에 2년 전에 들어가 있다가, 김포버스 출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 막 몰려올 때 그들한테 팔고 나오는 게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다음 장에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어떤 도시일까? 어디가 괜찮은 도시일까? 지금은 막 사람들이 상승장이니까 막 열광하고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어디가 하락장 때 많이 떨어질까? 그 다음 상승장 때 어디가 많이 오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5기 때는 제가 평촌 임장을 다녀와서 평촌 임장기를 들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번 6기 때는 제가 다행히 임장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첫 번째는 일단 백마학원가 위주로 돼 있는 일산 동구 쪽을 제가 일단 임장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대곡소사선이고 서해선이군요. 서해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GTX-A, 그 다음에 이게 고양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호재들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대곡역이 아마 5개 역이 지나갈 겁니다. 5개 역.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대곡역 주변에 이슈도 많았고 한때 이제 이쪽이 엄청 핫했는데 막상 이제 이쪽을 가보시면 물론 제가 이제 대곡역을 이번에 임장을 못 가가지고 좀 아쉬운 게 여기를 가보시면 여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걸리고요. 일단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둘 다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개 역이 지나가면서 이 주변 전체가 발달되고 현재까지는 이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이 어떻게 발달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그걸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가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부분도 제가 좀 생생하게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곡역이 이제 나중에 개발이 다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이제 신축 단지들이 좀 몇 개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쪽에 신축 단지들이 몇 개 들어오는데 여기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롯데캐슬 엘클라시 얘랑 22년 입주고 얘도 22년 입주예요. 그래서 올해 입주하는 건데 이거 2개 아파트가 이쪽에 이제 대표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인프라가 좋진 않아요. 사실 인프라가 좋진 않은데 어쨌든 이 대곡역 호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오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 이런 대곡역 호재 같은 것들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여기가 왜 지금 이 가격이지? 이럴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왜냐면 구축이잖아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건 이제 대곡역 호재가 다 반영돼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 다 가격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조정장이 오거나 그러면 여기서 오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할 거고, 다른 데들이 이제 다시 상승장 시작할 때 많이 올랐을 때 얘네가 못 오르고 있다면 이런 아이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좀 치명적인 단점은 전세가율이 너무 낮죠. 3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봤던 데는 여기입니다.